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하락장이 예상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쌍갑에 대사들여 쇼커버링을 해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공매도 시점과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하는 결제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증권거래시장의 주식결제는 3일 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식을 사거나 팔게 되면 실제 대금 결제는 2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공매도란 2일 후에 결제된다는 제도를 이용해서 주식 없이 매도 계약을 일단 체결한 후 결제일인 2일 후에 주식을 되갚는 거래입니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익 공매도, 커버드 숏셀링과 주식을 빌리지 않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무차익 공매도, 네이키드 숏셀링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익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차익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대차거래, 대주거래를 얘기하는 건데요. 대차 대주거래는 차익 공매도의 변형된 형태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차익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이내에 사서 갚는 것을 말하고, 대차 대주거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운용할 권리를 얻은 후 매도를 하고 갚아야 하는 기간도 대주 60일, 대차 1년입니다. 그럼 대주 대차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 거래는 기간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이고요. 주식 대여에 동의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빌려와서 중개자인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대여해준 개인은 0.1에서 5% 정도의 이자를 받고요. 대주거래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HTS상의 대주매매 시스템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기본 30일에서 최대 60일이고요. 담보 비율은 개인은 140%이고 대주 가는 종목이 많지 않고 수량의 제한이 있으며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업팅률이 적용됩니다. 대주거래 이자율과 수수료를 합하면 증권사마다 상이한데 보통 5~6% 정도입니다. 두 번째 대차 거래는 기간이 기관과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이고요. 주식을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상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이 대여를 해줍니다. 규모가 커서 억 단위나 조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담보 비율은 105%이고 이자와 수수료 또한 저렴하고 상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해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듯 대주거래는 대차거래 대비 높은 이자율, 물량 부족, 상환기간 짧은 등의 단점이 있어서 2019년 기준 공매도 거래 비중은 외국인 59%, 기관 40%, 개인이 1%에 그치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뉴욕 거래소에서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의 전쟁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게임스탑 사건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통해 가격 하락을 유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과 결전을 벌여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열흘 동안 1640%까지 급등하면서 대표 세력이었던 멜빈 캐피탈은 연초 자산의 30%가 증발해버렸고 27억 달러를 지원받아 손실을 메꾸게 되면서 거의 완패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로빈후드라는 프로그램으로 게임스톱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에 대해 매수를 금지하여서 이로 인해 실제로 주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빈후드라는 불공정 처리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과 개미들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방식이 수기 방식이어서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대여 기간이 거의 무한정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쇼커버링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버블을 막아주고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게임스탑에서 봤듯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위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주식이 상승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을 거쳐 올해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으로는 1.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 참여가 어려웠던 개인들에게도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었고요. 1단계 3천만 원 한도, 2단계 7천만 원 한도, 3단계 한도 없이 투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를 6곳에서 28곳으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3. 대주거래 대상을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전 종목을 확대했습니다. 4. 개인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주식 대여 물량을 기존 400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확대했고요. 5. 무차익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에는 주문 금액만큼의 가징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주거래 상한일은 60일, 대차거래는 1년이고 담보비율은 대주 140%, 대차 105%로 기존과 동일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불리한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